술도 마셨고 피곤하고 그냥 잠들었어요. 어떤 소리가 나서 그냥 깼는데 그 사람이 제 침대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저를 이렇게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5년 전쯤에 길거리에서 번호를 물어보신 상태였습니다. 그때 카톡을 한 2, 3일 정도 주고받았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 이후엔 연락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었어요. 5년 전이면 한 26살쯤에 처음 길거리에서 번호를 따면서 알게 된 거네요. 네, 그러고 나서 사건 발생하기 전에 제가 친구들이랑 모임에 갔었는데 어떤 분이랑 정말 친해지게 됐어요. 그분이 남자분이셨고 저는 제 여자인 친구들 2명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냥 이왕 우리 친해진 겸에 내 친구들이랑 너 친구랑 다 같이 이렇게 놀자 해서 3대3으로 이제 만나게 됐을 때 그분이 저를 알아본 거죠. 저는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가해자가 그 친구분의 친구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그 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굉장히 또 신기하게 만났네요. 네. 그렇게 해서 3대3으로 같이 뭐 술자리를 가진 거죠. 네, 제가 기억하는 건 술 마시는 중간에 그 가해자분께서 저한테 사실 이 술자리에 여성분 중에 한 명은 이미 알고 있었다. 번호도 갖고 있다. 하고 그걸 공개를 했는데 저인 거예요. 제 이름에 가로하고 95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5년생이라고. 네, 그날 술자리에서도 사실 그분이 되게 적극적이었었어요. 좀 스킨십적인 것도 저한테 했었었고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몇 번 있긴 있었어요. 그날 새벽 6시인가 7시인가 엄청 늦게까지 마시고 인당 최소 2-3병은 마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주량이 한 병도 안 돼가지고 아침에 집 갈 때 다들 정신 없었고 다들 어떻게 집 갔는지 기억도 못한 상태였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순간이 그분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었는데 문 앞에서 제가 빨리 가라고 계속 가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안 가가지고 그분이 처음에 저한테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1층에도 화장실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거의 오열을 하면서 나 지금 쌀 것 같다고 진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저도 그때 막 힘도 없고 당장이라도 쓰러져 잠들 것 같고 문 열고 그냥 그분이 화장실에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눈 뜨고 일어나니까 아침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가해자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저는 조금 쎄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는데 그분이 연락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엄청 장문으로 엄청 다정하게. 그래서 제가 그날은 기억은 없지만 5년 전에 알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인연인데 연락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분도 저희 스타일이셨고 저한테 호감 표시를 엄청 많이 했으니까 그냥 연락해볼까? 라는 생각에 처음에 연락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만남이 있었고 두 번째 만남까지는 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나요? 몇 주 이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일부러 술을 거의 안 마셨는데 그분이 계속 강요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안 마시냐? 더 마셔라. 빨리 마셔. 왜 안 마셔? 나 오늘 취하고 싶지 않다. 왜 자꾸 나한테 강요하냐 했더니 그래도 이건 마실 수 있잖아. 이건 마셔. 근데 조금 불편하긴 해서 오늘 좀 일찍 집에 가야겠다 싶었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썸남이랑 근처에서 술을 먹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우리랑 같이 마시자 2대2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럼 차라리 1대1로 마시는 것보다는 안전하겠다 싶어서 친구의 썸남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엄청 만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집에 간 거예요. 나도 이제 집 가야겠다 싶어서 짐을 챙기려는데 핸드폰이 이렇게 책상 위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 사람이 먼저 가져가면서 내가 챙겨줄게 핸드폰 이랬어요, 가해자가. 그날도 계속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도 계속 굳이 데려다 주겠대요. 집에 갔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비밀번호 진짜 최대한 빨리 누르고 저만 들어갈 수 있게끔 20-30cm만 열어서 후다닥 들어가고 문을 쾅 닫았어요. 그 사람이 기분 나쁠 정도로 진짜 세게 쾅 닫았거든요. 자동 도어가 잠겼고 저는 이제 바로 누웠어요. 근데 계속 문이 쾅쾅 거리면서 너 핸드폰 나한테 있어 그러면서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도어락을 이렇게 삐삐삐삐.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우편함에 두고 가 한 10번 정도 소리 질렀거든요. 근데 계속 비밀번호를 누르는 거예요. 한 30번 정도. 근데 설마 이 사람이 비밀번호를 맞추고 들어오겠어 하는 생각에 그날 이미 술도 마셨고 피곤하고 그냥 잠들었어요. 어떤 소리가 나서 그냥 깼는데 그 사람이 제 침대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저를 이렇게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공포영화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 인생의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어요.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소리가 막 들려지면서 나가라고 제가 뭐하냐고 여기서 그랬더니 잠깐만 이러지 말아봐. 나 물 좀만 마실게 이러는 거예요. 제 책상 위에 있는 물을 자꾸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더니 나 자고 가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그분을 내쫓았거든요. 제가 내쫓았는데도 핸드폰을 안 줬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또 계속 문두대고 계속 또 비밀번호 누르면서 너 아직도 핸드폰 나한테 있어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벌새까지 잠그니까 이제 아예 못 열잖아요. 그제서야 포기하고 편의점에 넣고 집에 갔더라고요. 비밀번호가 쉬운 거였어요? 그때 제가 비밀번호를 4자리로 해놨었어요. 그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알게 됐냐 물어봤어요. 그냥 너가 비밀번호를 치는 걸 내가 봤는데 그 너 손가락 동작이 어렴풋이 기억나서 비슷하게 계속 쳐본 거였다. 사실 남자친구라고 하더라도 내가 알려주지 않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치고 만약에 문을 따고 들어왔다.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사실 남자친구나 아니면 진짜 저를 좋아하던 분이셨으면 저 생각을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비밀번호 누르는 게 위협적인 행동이라는 걸 너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건 진짜 저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닌 범행을 저지르려고 작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을 떴을 때 가해자가 눈앞에 있었다고 하셨죠? 네. 그때는 어떤 기분이었어요? 진짜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고 무서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서 꿈에서도 나오고 잠자기 전에도 계속 생각나고 한동안 그랬었어요. 내보내고 나서는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하셨나요? 다음날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주거 침입 자체가 범죄잖아요.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도 아니고 집에 들어오라고 허락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고 저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정상이 아니구나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이 사람 진짜 정상이 아니고 내가 느꼈던 쎄함이 맞았었던 거구나. 왜 2번을 만났을까? 연락을 끊을 걸 너무 후회가 됐어요. 어쨌든 허락을 받지 않고 집에 침입을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미안하단 말이나 그런 건 없어요. 미안하다고는 했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들어왔어? 나 그때 진짜 무서웠어.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아 미안하다 나도 너랑 잘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였는데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러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인데 아직은 소식이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저에게 너무 위협적인 일이었고 그때 이후로 제가 한 몇 달 동안 집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웠고 집에 나가는 것도 무서웠고 그 사람이 밖에 있을까봐 너무 괴로웠어요 진짜. 제가 원래 엄청 긍정적인 사람인데 사람도 이제 못 만나겠고 저는 그분이 정말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분이 서울대시고 진짜 앞날이 창창하신 분인데 되게 정상적이지 않는 마인드로 또 어떤 여성분이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되고 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사실 여기에도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법무법인 정솔 이기용 전문위원이고 조사하고 분쟁 해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주거침입 사건이고요. 서울대 출신의 30대 초반 남성이 본인이 썸을 타던 미모의 여성 집에 번호를 몰래 누르고 새벽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에 송치된 단계고요.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피해자 인터뷰를 저희가 들어봤잖아요. 예. 일단 주거침입은 명확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건 빼박이죠. 요즘 미친놈이 너무 많아서 공부 잘하는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 주거침입을 한 이 가해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멀쩡해요. 겉으로 봤을 땐. 서울대 공대 출신에 그다음에 친구들도 다 스카이 계열인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스펙과 외모를 활용해서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 친구예요. 저희가 조용히 조사해보니까. 그래서 다른 추가 피해자도 찾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5년 전에 길에서 그 여성분을 뵙고 마음에 들어서 번호를 이제 취득을 했는데 사실 길에서 만난 남성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여성이 외모도 준수하고 대학도 해외 유수대학 나왔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무시를 했다가 5년 후에 뭔가 좀 믿을 수 있는 지인 파티에서 모임에서 이제 만났나 봅니다. 이제 그때는 좀 신뢰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서로 호감을 느끼고 남성분이 당연히 더 큰 호감이었겠지만은 일단 첫 번째 날은 하도 쉬가 마렵다 여성분한테 이제 조르니까 여성분이 집에 이제 들여보내주니까 화장실에서 이제 일을 보고 갔어요. 근데 이제 한 보름쯤 지난 다음에 또 이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그 여성분이 이제 집에 빨리 오빠 가라 했더니 자기 너무 쉬가 마렵다. 오빠 밖에 나가서 싸라 그냥 복도에서 하고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여성분이 이제 피곤하니까 잠들었는데 갑자기 등골이 좀 서늘해서 눈을 떴더니 그 남성이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침대 앞에서. 어떠세요 그러면? 난 여자에게도 무서울 것 같은데? 소름 돋죠. 그래서 여성분이 깜짝 놀라서 소리치면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 남자는 사실 그냥 들어와서 자고 싶었겠지. 사실 남자면 뭐 미모 여성 보면 집에 가고 싶지. 근데 집에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니까 여성분이 그 누르는 비번, 그 누른 패턴을 보고 그 순식간에 이제 그걸 캐치해서 그 CCTV가 있어요. 그 수십 번 동안 이제 눌러서 번호를 맞춘 다음에 들어온 거예요. 서울대에서 머리는 좋았는지. 그 경우의 수가 4자릿수니까 10,000분의 1인데 그걸 뚫고 들어와서 여성분한테 이제 침대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대요. 나가라고 소리치니까 그걸 나가긴 했고 주거침입만 일단 송치가 되긴 했는데 강간 미수도 걸 수 있는 건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킹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스토킹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토킹은 지금 디지털 스토킹이 있고 일반 스토킹이 있는데 본인이 거부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거나 아니면 카톡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SNS에 글을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 모두 스토킹으로 처벌이 됩니다. 요즘 많이 강화됐어요. 아, 직접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 카톡을 계속 보내는 맞아요. 것도 카톡 보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스토킹이 될 수 있고. 근데 본인이 거부를 잘 표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스토킹한 남성 아니면은 남성분들도 스토킹한 여성이 있으면은 연락하지 말아줘. 나 무서워. 무섭다고 하셔야 돼요. 아, 너무 무서워. 제발 그만해줘. 그렇게 하면 스토킹 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안 갖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내가 돈 갚아야지 계속 연락을 해요. 그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무섭다고 하면 스토킹 돼요. 예전처럼 저희가 이렇게 야만의 시대가 아니니까 수사기관이 잘 의뢰하고 세련되게 해야지. 스토킹 됩니다. 채권 추심으로. 그럼 이 사건의 경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주거침입은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무슨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고 싶었는지는 100%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짐작은 가잖아요. 전 100% 생각하는데 진짜 물 마시러 들어갔어요? 30분 동안 이거 누르면서 물 마시러 들어갔나? 그럼 이런 경우에는 네. 강간 목적의 주거침입으로 인정이 되려면 어느 정도까지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들어와서 살짝 만지기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 여성이 그걸 인지하고 아니면 그 전에 아무런 성적인 관계가 없었는데 들어와서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절도하러 들어왔나? 그래서 이제 강간의 의사를 확인해야 돼요. 정황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서 하나로 저희가 일관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힘드네요. 지금 이 경우가 아닌 사귀는 남녀 사이에서 주거침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당연하죠. 본인이 거부하면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네,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무조건 의사를 표명해야 됩니다. 여성분들, 남성분들 진짜 대표님도 그렇고 그럼 의사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싸웠어요. 심하게 다퉈서 나 집에 갈 거야. 이러고서 집에 갔어요.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 경우에는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동거하는 사이였으면 사실 주거침은 설정이 안 되고 근데 이제 남자친구 집이야 아니면 여자친구 집이야 했는데 본인이 거부하지 않아도 고소하면은 그건 성립이 가능해요. 그게 어느 정도 형벌이냐 뭐 기소되느냐 문제를 떠나서 성립은 무조건 됩니다. 함부로 남의 집을 문 따고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노크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비싼 돈 주고 초인종을 지금 달아놨는데 그걸 왜 안 써? 사실 아까 피해자분 말씀 들었지만 이게 내 뭐 여자친구다 또 남자친구다 라고 하더라도 내가 비밀번호 알려준 적이 없는데 자고 있는데 눈 떴는데 들어와서 나를 쳐다보고 있다. 바로 헤어질 정도의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무슨 일이 할 줄 알고 난 여자가 그래도 무서울 것 같은데 내가 자고 있는데 두 번 만난 썸녀가 아니면은 여자친구가 갑자기 새벽 3시에 날 바라보고 있어 이러고 겁나죠. 많이 겁나지. 그냥 그 친구는 제가 봤을 때 똑똑한 친구긴 한데 술 마시고 또 여성이 또 매력적이니까 그냥 하체가 뇌를 지배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비슷한 사건들에 있어서 뭐 초범이다 보통 어느 정도 선에서 처벌을 받아요? 주거침입은? 보통 3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 원 이하 벌금 그걸 기본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벌금이 좀 많이 나오나요? 맞습니다. 주거침입으로 그러면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까지 살게 되는 경우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추가 범행이 있을 때 단순 주거침입만으로는 징역이 하긴 되게 힘들고요. 추가 범행이 있는 경우 뭐 절도, 뭐 강도 아니면 성폭행 그랬을 때 그 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수 주거침입이 있고 그 혼자가 아니라 2명 이상 아니면은 흉기를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량이 이제 급증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주거침입 이후에 범행이지 않았어도 특수로 넘어가는 거죠. 형량이 더블되는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징역도 가능하죠. 그리고 여러 번 했느냐 초범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도 가능하죠. 예.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화장실을 한번 쓰려고 들어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그 집을 들어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 거죠? 안 되죠. 오빠 들어오지 마 하고 띠띠띠띠 누르고 후다닥 들어가서 문 쾅 닫았어. 근데 이제 거기서 계속 번호를 눌렀대요. 한 30번? 그게 CCTV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거는 짐승이지 짐승. 그러면 전에 그 집에 들어간 이력이 있다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간 방식이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뭐 문이 열려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던 건 굉장히 잘못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알려준 것도 아니고 들어오지 말라는 명시적 의사를 했고 문 앞에서 실랑이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남성분들한테는 저도 이제 뭐 미녀를 좋아하지만 선을 지켜야 된다. 요즘 시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이런 범죄로 평생을 망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성분들도 함부로 남자 집 앞까지는 데려오지 마라. 1층 현관에 헤어져라. 그렇죠. 건물 입구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밀번호 누를 때를 가리고 눌러라. 가리고. 중요하네요, 진짜. 가리고 눌러. 가리고. 중요하네요. 얘 핸드폰 한 척하면서 다 본다 이러고. 근데 가리고 누르면은 그 가치원 입장에서도 사실 되게 좀 뻘쭘하긴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비밀번호 누를 때 저 일부러 돌아서 있거든요. 이게 네. 매너 아닌가요? 그쵸.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일단 누군가가 비밀번호 누를 때는 돌아서 주는 게 매너이고 매너죠. 그리고 내가 누를 때는 가리고 눌러라.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남구에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혹시 뭐 유튜브 채널 같은 것도 있으세요? 아니요, 유튜브 채널 없습니다. 저희가 워낙 부티크 로펌이라 마케팅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이제는 좀 저희의 전문 영역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조사와 해결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솔의 이기용 전문위원님 모시고 최근에 일어난 주거 침입에 관해서 들어본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가리스였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